네, 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. 총선 끝 부동산 반짜. 자, 바로 어제죠.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. 자, 결과는요.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.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이 이 여야당 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될까요, 대표님?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아파트 값이 또는 부동산 값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반응이 좀 집값들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.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고 현 정부가 대처를 참 잘하는 게 뭐냐. 부산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정 대상 구역을 풀어버려서 또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아파트 값이 풀으면 떨어지는 듯 하면 그거 조정 대상 구역을 풀어서 또 가치를 조금 이렇게 상향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참 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 또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거기에다가 전셋값이 사회자님 오르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전셋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될 일이 크게 있어요, 없어요? 전셋값이 오르는데 크게 걱정. 돈은 돌아요. 네, 걱정. 갖고 계시면 자 네. 전셋값이 떨어져야 문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예. 전셋값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집값은 뭐 안 팔았으니까 떨어졌다고 말만 그러지 떨어졌어요, 안 떨어졌어요? 그건 모르겠어. 하지만 돈은 돌아요, 안 돌아요? 들어오죠. 돈 들어오면 좋아, 안 좋아? 좋죠. 그 걱정할 일은 크게 예. 막 이렇게 막 너무 걱정하고 집하는 것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떻든 현 정부 관계자 하시는 분들이 참 대처를 잘해서 떨어지면 대상구역 풀어서 올리고 또 너무 오르면 또 좀 종합부동산세 좀 이렇게 거시기해서 좀 하고 하여튼 좀 내 생각은 너무 파는 것은 좀 조심하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. 그리고 절대 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. 네, 현재까지 일단 정부가 뭐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의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도 탄력적으로 관리를 좀 잘하고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의견을 일단 내시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코로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 더 클지 앞으로도 아니면 종부세 등 이 규제에 관련된 변화가 더 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. 부활된 거예요.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부활됐지만 또 소멸돼야 안 돼요. 지금 계속 부활됐다 소멸됐다 부활됐다 소멸됐다. 그냥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언젠가 다시 없어질 거다. 그러죠. 예. 한 몇 번 내면 금방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거래가 조금 위축된 듯 하지만 그래도 분양시장은 뜨거워요. 그 얘기는 뭐냐? 집에서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. 일반 분들이.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움직이지 않아서 떨어진다고 해서 신경 쓸 부분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된다. 파는 거. 떨어질까 봐서 파는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? 경기가 어려워졌어요, 안 어려워졌어요, 사회자님? 어려워졌죠. 어려워지니까 부양해야 안 해요. 경기 부양. 하죠. 경기 부양을 그냥 해요, 돈을 찍어서 부양해요. 돈을 찍어야겠죠. 돈을 찍어야 되겠죠. 돈 찍으면 결국은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우상향해요. 돈을 많이 찍으면 떨어질까요, 오를까요? 인플레이션 된다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돈이 또 찍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.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 오르네?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파는 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조금 더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현재는 뭐 코로나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종부세 등과 같은 규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분양 시장이 또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럼 현재 이 대세 하락이다라는 이 표현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걸까요? 대세 하락이라는 것이 네네. 대세거든요. 대세. 네. 대세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전세값도 같이 하락해야 대세 하락이에요. 그냥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나와서 거래가 좀 이거 좀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진 것도 있고 더 오른 것도 있고 하고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. 그건 대세 하락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미분양이 확 속출해.
그러면 또 대세가 같이 하락하는 거거든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가지고 좀 떨어지는 거지 다른 건 지금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대세 하락이 아니라 이거 뭐지 극적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렇게 크게 하락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언제나 또 선거 전후로 부동산 시장은 오름세가 참 반복이 됐습니다. 자, 이 결과 모두 저희 스스로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신중히 살펴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죠. 눈물의 기부 체납. 자, 국토부가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최대 30%까지 비율을 좀 상향하겠다고 나섰는데요.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?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네.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네. 또는 뭐 토지 이게 분양 초과 이득세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을 지금 의무 비율을 30%를 넣게 되잖아요. 넣는 것만큼 서울시에서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적잖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임대 아파트도 늘리고 또 거기서 분양해가지고 이득이 나오면 이득에서 세금도 좀 국가에서 좀 네. 가져가고 그렇게 네.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?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. 네. 이익이 안 남으면 임대 비율을 더 늘릴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겠죠. 분양 안 되고 돈은 안 남어. 적잖아. 그렇죠. 그런데 거기다가 임대 비율을 늘려. 그럴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무조건 남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. 그래요, 안 그래요? 조금 더 버냐, 덜 버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. 그래요, 안 그래요? 사회자님, 같아요. 적자날 일은 있겠어요, 없겠어요? 없어야겠죠. 아니, 적자나면 30% 늘면 큰일 나요, 안 큰일 나요? 큰일 나죠. 네. 그 적자는 안 나고 네. 이익을 이만큼 보냐, 이만큼 보냐. 이익의 차이다. 이익의 차이만 있는 거고. 또 이익을 조금 덜 보잖아요. 네. 그럼 누가 이익 봐요? 임대 아파트 들어온 사람이 좀 이익을 보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익을 좀 나누는 것뿐이다. 단지 이익은 있어요, 없어요? 반드시 이익은 있습니다. 그것만 해도 어디에 이익만 있다는 게. 지금 뭐 적자 보는 게 많잖아요. 뭐 하면 적자 보고 뭐 하면 적자 보면 어려운데 네. 무조건 이익은 남는데 좀 덜 남는 거 좀 덜 남게 하자. 예. 이런 거니까 어쨌든 남잖아요.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다. 단지 이익을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익을 좀 더 주자. 이런 혜택을 주자. 기대가치를 주자. 이런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. 네. 적자 분담 문제가 있잖아요. 적자 분담면 남는데 좀 덜 남으면 그래도 좀 나눠서 쓰면 괜찮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익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. 어쨌든지 이익이 안 남으면 역시나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업이고 재건축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익은 남아야지만 그 이익의 크기의 차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서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왔습니다.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경기도 고양시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서울보다 비싸게 매겨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도 높은 가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서울보다 비싼 네. 것은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. 지금 서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. 반대로. 지금 우리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아요. 우리가 강북에서 강을 바라보는 쪽, 남쪽에 베란다를 두고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강북에서 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. 강남은 남쪽에 베란다를 놓으면 강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강을 한눈에 내려다 보면서 서울하고 경계선에 있거든요. 덕양 산업단지. 그래서 도시개발지구가 네. 당연히 서울이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. 물론 강남보다는 저렴하잖아요. 네. 서울이 일반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이지. 네. 아니 강남보다 비싸다면야 이제 문제가 있는데 땅값이요, 사회자님. 지방이 훨씬 더 서울보다 발전하고 있어요. 네. 서울이 정신 차려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서울 가면 아파트가 100층이, 저 부산 가면 100층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. 서울 있어요, 없어요?
없죠. 없어요. 서울이 정신 차려야지. 거기가 비싸다고 고양시나 다른 데가 비싼 분양가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할 게 아니라 서울을 좀 더 고급스럽게, 네. 서울을 좀 더 멋지게, 네. 서울을 좀 더 정말 100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. 100층짜리 로픈길스나 우리 다른 나라처럼 큰 막 고층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정신 바짝 차리는 서울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. 예, 예. 오히려 분양가가 비싼 것은 아니다. 네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. 꼭 서울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보다 싸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. 잘 지으면 비쌀 수는 있는데요. 이게 너무 비싸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사람들이 분양을 바라보고 청약 통장을 만들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무의미하다는 건가요? 비싸다는 것은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상대평가는 뭐냐? 지금 이미 서울보다도요. 지방 가면 한 평당 1억씩 가는 게 세스입니다. 오히려 지방의 땅값이 더 비싸요.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면 당연히 비싼 거예요.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경쟁 입찰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상대적 평가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비싼 것이 아니다.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것이다. 그래서 원가 플러스 마진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가가 더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일슈 체크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는 거 아시죠?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